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남국 50억 현금화하고 후원금 달라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연말에 코인을 사뒀다가 연초에 현금화했었다는 사실, 특히 지난해 1월엔 50억 원 가까이 현금화했다는 사실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그런데 그때 후원금까지 모금했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12월 31일 빗썸 계좌에 있던 90억 원으로 코인을 샀다가 이 며칠 뒤인 이듬해 1월 이 코인 50억여 원을 팔아서 현금화했었는데요. 이렇게 수십억대에 이르는 거액의 코인을 현금화하고도 그 즈음에 김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면서 후원금 계좌를 홍보했습니다. 최대 100억 원대의 코인을 보유하면서 거래를 계속했던 2021년 이 한 해를 보내는 소감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힘든 지난 한 해였지만 따뜻한 마음 덕분에 잘 보낼 수 있었다고도 하면서 이 정치 후원금을 독려한 겁니다. 이렇게 후원금 모금을 홍보해서 당시에 전체 국회의원 1등을 했죠? 예, 이 지난해 1월 50억여 원을 현금화한 시점에 이 후원금 계좌를 홍보하고 지난해 11월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애 꿀팁을 올리면서 이 후원금을 부탁드린다고 후원금 읍소를 했습니다. 전혀 화제가 될 줄 몰랐고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위트 있는 글과 함께 후원금을 부탁드렸는데요. 그 글을 보고 웃으시면 후원금을 주셔야 됩니다. 김 의원이 지난해 한 해 모금한 이 정치 후원금은 한도를 가득 채워서 3억 3,014만 원으로 1등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지자들은 김 의원이 자산이 많다는 걸 알 수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남부지검도 김 의원이 의도적으로 재산 신고를 회피한 건에 두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강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 외에도 이 김 의원이 재산 액수를 교묘하게 맞춰서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국민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이 재산 변동 사유를 보유 주식 변동 또 전세 보증금 등으로 액수를 정확하게 맞춰서 이 외관상으로는 의심을 할 수 없게 만든 거였죠. 하지만 문제가 터지자 주식 매각 차익 9억 원으로 코인을 구매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이 예금 증가액 9억 원을 설명할 수 없게 됐고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김남국 의원의 입장은 뭡니까? 네, 의도적으로 이 연말에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재산 신고 회피 정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김 의원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인 책임하고 정치적인 어떤 도의적 책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가상화폐에 관련되어서 미공개 정보 의혹인지 여기 계신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하는지.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김남국 50억 현금화하고 후원금 달라의 느낌표는 도덕성 포기했다면 국민의 대표도 포기해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 후원금 모금 1위 했던 김남국 의원, 이 금 의원에게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해달라는 마음으로 정치 후원금을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소액 후원금을 보냈을 겁니다. 김 의원은 시종일관 법적 책임은 없다면서 이 변호사 출신의 법지식을 활용해 법망을 피해가려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국민의 대표로 세비를 포함해 매달 수천만 원의 국고를 지원받는 게 맞을지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퇴임 앞둔 김명수 수사입니다. 예, 저희가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내용을 지난 뉴스야에서 다룰 때 김인겸 당시 서울가정법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죠. 예,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국회 거짓 답변서 의혹의 핵심 참고인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지난 22일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사표를 반려당했을 때 이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국회 답변서를 결재한 인물입니다. 2021년엔 서면 조사, 올해 초엔 이 방문 조사를 했는데 관련 판사들을 소환해 보강 조사를 마친 검찰이 4개월 만에 김 부장판사 소환에 다시 나선 겁니다.
김 부장판사가 22일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죠? 예, 이 김 부장판사는 지난번에 출석을 거부해서 방문 조사를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이 수차례 소환 통보를 해도 출석할 생각이 없다고 주변에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반드시 불러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뭐 때문이죠? 먼저 이 그동안 공개됐던 임성근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녹취 파일과는 좀 다른 종류의 증거물이 있어서 김 부장판사에게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그동안 추가로 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 심의관을 포함해서 여러 법원 관계자들을 조사했는데 이 진술들 중에서 김 부장판사의 진술과 달라서 추가로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김명수 대법원장 소환 여부는 어떻습니까? 예, 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9월을 고려하면서 수사 시기를 조절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의 어두운 민낯을 보여준 녹취가 공개되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게 2021년 2월입니다.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주 쓰겠다고 하면 야,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검찰 수사가 벌써 2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셈이라 진실 규명이 늦었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퇴임 앞둔 김명수 수사의 느낌표는 저스티스 살릴 마지막 기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대법원장의 공식 영문 표기는 치프 저스티스입니다. 이 정의라는 뜻의 저스티스, 그중에 으뜸, 치프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김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이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퇴임을 눈앞에 둔 김 대법원장, 사법부의 저스티스라는 이름에 오점이 없도록 의혹을 해소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